여러분은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미국? 놀랍게도 정답은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발로 밟고 있는 땅 밑에 수천조 원어치의 검은 황금이 가득한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고 아이들은 학교 대신 쓰레기통을 뒤지며 한 끼 식사를 찾아 헤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이 따로 없죠. 하지만 모두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가는 그 순간에도 초호화 요트 위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돈잔치를 벌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이들을 엔초파도스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전원에 플러그를 꽂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무너져가는 국가의 시스템에 빨대를 꽂아 천문학적인 불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한 국가의 미래를 처참하게 도려내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엔초파도스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플러그가 꽂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려고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면 전기가 찌릿하게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국가 권력이라는 아주 거대한 핵심 콘센트에 딱 붙어서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기막힌 비유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을 번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아닙니다.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이거나 뇌물을 주고받으며 끈끈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특권층이죠. 쉽게 말해서 국가가 발주하는 모든 큰 공사나 사업권은 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대외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다며 사회주의와 평등을 외칩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리 높여 연설하죠.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누구보다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자의 삶을 삽니다. 국민들은 식료품이 없어서 줄을 서고 있을 때 이들은 미국 마이애미에 호화저택을 사고 자식들은 유럽 명문대로 유학을 보냅니다.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인스타그램에 슈퍼카 사진을 올리며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죠.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부가 국민 전체에게 흘러가야 할 통로에 이들이 거대한 빨대를 꽂아버린 겁니다. 그 빨대를 통해 나라의 피 같은 돈이 이들의 개인 금고로 쉬지 않고 흘러들어갔던 것이죠. 대체 이들은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가만히 앉아서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복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베네수엘라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경제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어떻게 단숨에 벼락부자가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수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해하려면 베네수엘라의 황당한 환율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환율이 정해지지만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는 환율을 억지로 꽉 눌러놓았습니다. 공식 환율을 단돈 6볼리바르 정도로 고정해버린 거죠. 하지만 시장의 진짜 가치는 어땠을까요? 이미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라 암시장에서의 달러 가치는 공식 환율의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엔초파도스들의 돈 복사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정부와 결탁해서 수입업자로 위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나 식료품을 수입하겠다고 서류를 올립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들에게 공식 환율인 6볼리바르의 달러를 듬뿍 넘겨줍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특혜인지 감이 오시나요? 남들은 암시장에서 10,000원을 줘야 겨우 1달러를 구할 때 이들은 단돈 몇십 원에 달러를 사온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싸게 받은 달러로 물건을 수입해서 서민들에게 싸게 팔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수입은 하는 척만 하거나 아예 서류를 조작해서 빼돌린 뒤 그 달러를 다시 암시장에 내다 팝니다. 정부한테는 검은 통값에 달러를 받아와 놓고 시장에는 소고기 한근 가격으로 대파는 셈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클릭 몇 번으로 수천 %의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시스템이죠. 이런 식으로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순식간에 바닥이 났고 정작 진짜 약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한 서민들은 텅 빈 진열대 앞에서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엔초파도스들이 호화로운 파티를 열 때마다 국가의 심장은 조금씩 멈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은 검은 돈으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기괴할 정도로 화려한 일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국민의 피눈물로 자신들만의 성을 쌓았는지 그 민낯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는 사실상 종이 조각보다 못하게 변해버렸지만 권력에 줄을 댄 엔초파도스들의 금고에는 마르지 않는 달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미국 마이애미의 비싼 해변가 저택을 사고 수십억 원짜리 슈퍼카를 수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최고급 시계와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정도로 굶주리고 있을 때 이들은 호화로운 파티장에서 사내 진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이 부유해질수록 나라의 시스템은 더 빠르게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사업가들은 환율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줄도사냈지만 인맥 하나로 달러를 복사하는 이들은 시장 전체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결국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오직 권력에 줄을 대는 자들만 살아남는 기괴한 사회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패한 카르텔이 한 국가를 어떻게 안으로부터 썩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이 비극을 보며 우리가 해야 할 감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입만 열면 이유 없이 평등을 외치고
노력 없는 분배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권력자들이 대중 앞에서 화려한 말로 평등을 약속할 때 그들의 뒤에서는 엔초파도스 같은 카르텔이 국가의 심장에 빨대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국민 모두가 잘 사는 평등이 아니라 자신들만 빼고 모두가 똑같이 가난해지는 평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감시해야 할 것은 그들의 입이 아니라 그들의 지갑입니다. 공직자가 혹은 그 주변 인물들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부를 쌓는다면,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에만 특혜를 주는 정책이 쏟아진다면 그건 이미 누군가가 국가라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진정한 공정은 감성적인 구호가 아니라 투명한 시장의 원리가 작동할 때만 지켜집니다. 달콤한 분배의 유혹 뒤에 숨겨진 약탈자의 칼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런 가짜 선동가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밝은 눈을 갖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진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